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파킹형 자금, 즉 잠깐 머물러 있는 대기 자금을 어디에 두는 게 더 유리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은 예금뿐 아니라 MMF ETF, 머니마켓형 ETF도 많이들 쓰시죠. 결국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해요. 세후 기준으로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출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오늘은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를 중심으로 경쟁 상품과 예금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MMF ETF가 뭐가 다른지부터 볼게요. 구성은 단기 국고채, 통한증권, 콜금리, 레포, 그리고 신용등급 A1급 CP나 전자단기 사채 같은 초단기 우량물 중심이에요. 만기가 아주 짧다 보니 금리 민감도가 낮고 매일매일 시가평가가 이뤄집니다. 예금처럼 원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약간의 등락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아요. 거래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거래세는 없어요. 대신 증권사 수수료와 호가 스프레드만 고려하면 됩니다. 결제는 보통 T+2, 그러니까 이틀 뒤에 현금화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TF니까 제도 체계가 다르죠. 이제 대표 상품인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를 볼까요? 총 보수는 연 0.05%예요. 규모는 수조 원대라서 국내 최대급입니다. 덕분에 거래량이 많고 스프레드도 안정적이죠. 듀레이션, 즉 금리 노출 기간은 약 0.2년 수준이라 초단기 금리를 깔끔히 반영합니다. 분배는 공시된 정책과 재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부 자료에선 연일의 지급 같은 표기가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지급 여부와 시점은 반드시 공시를 확인하셔야 정확해요. 정리하면 크고 싸고 간단하게 금리 노출을 가져가는 전형적인 파킹형 ETF라는 거죠. 그럼 경쟁 ETF는 어떨까요? 보수는 대부분 0.05% 수준이고 일부는 0.04%까지 내려갑니다. 규모는 보통 코덱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국민하나 계열, 뒤이어 하나, NH 키움 등이 중소형이에요. 최근 12개월 수익률을 보면 세전 기준으로 3.3에서 3.5% 정도에 몰려 있습니다. 다만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경우는 보수가 0.04%로 더 저렴하지만 아직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12개월 성과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럼 예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MMF ETF는 최근 12개월 세전 수익률이 약 3.3에서 3.5%였어요. 세후로 단순 계산하면 2.8에서 3.0% 수준이죠. 반면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세전 약 2.5%, 세후로는 2.1% 정도예요. 특판 예금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그건 기간 한정이나 조건부가 많죠. 평균 기준으로 보면 최근 1년은 MMF ETF가 확실히 우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전일 YTM 예를 들어 2.6에서 2.7%대라는 건 현재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반면 지난 12개월 수익률 약 3.3%대라는 건 과거 성과죠. 두 수치는 성격이 다르니까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리스크는 어떨까요? 물론 매우 낮지만 0은 아니에요. 신용 리스크 아주 미소하지만 있습니다. 편입된 단기채 발행사의 돌발 이슈가 생기면 수익률이 잠깐 마이너스로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유동성이나 시장 리스크도 있죠.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기준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ETF 구조 특성상 장중엔 INAV와 실제 가격이 약간 어긋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목적부터 정하세요. 생활비나 비상금 같은 돈은 예금에 두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투자 대기 자금은 MMF ETF를 활용해 금리 노출을 가져가면 돼요. 금액이 크다면 둘을 병행해서 심리적 안정과 유동성을 동시에 챙기는 게 현실적입니다. 둘째, 종목 고르는 기준이에요. AUM, 즉 규모가 큰 종목일수록 거래가 원활하고 가가 두껍습니다. 보수는 0.04에서 0.05% 범위 안에서 비교하면 충분하고요. 괴리율과 호가, 스프레드가 몇 원 수준인지도 확인하면 좋아요. 셋째, 거래 팁입니다. 지정가 주문으로 INAV 근처에 천천히 체결하세요. 대량 주문할 땐 분할 매수 매도로 슬리피지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세금 체크. ETF는 배당소득 과세, 예금은 이자소득 과세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과세를 이연하거나 저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배와 현금 흐름. 분배 정책과 지급일은 반드시 공시로 확인하세요.
배당일 전후로는 분배락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주 받는 질문도 짚어볼게요. 예금 대신 전부 MMF ETF로 둬도 되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즉시 현금화와 원금 보장이 핵심인 돈은 예금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투자 대기 자금은 MMF ETF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결국 상황에 따라 혼합이 답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도 바로 떨어지냐는 질문도 있죠. 평균 만기가 짧다 보니 반영이 빠른 편입니다. 다만 편입 자산 교체 속도에 따라 체감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종목이 최고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보수, AUM, 괴리율, 호가 안정성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실 1bp 보수 차이보다 체결 안정성이 더 체감될 때가 많아요.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후 기준과 인출 유연성으로 보면 최근 1년은 MMF ETF가 예금보다 우위였어요. 하지만 원금 보장 아닌가 과세 구조 차이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예금과 병행한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드렸지만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과 수수료, 상품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